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사님, 오늘 조평통이 이렇게 사실 예상보다 조금 빠른 그런 그 북한의 조치를 엿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서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어서 저는 한 내일 정도까지는 조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독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정책 결정 프로세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 함부로 들어가서 결재를 받거나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김정은의 제거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라서 저는 며칠 걸리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받고 하루 만에 바로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 통전부장인 김영철이 그만큼 그 김정은과 지근거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조평통 성명을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뭐 내용이 뭐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그렇죠. 정도로 아주 표현이 거칠게 너무 거칠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북한의 지금 뭐를 심경이라고 할까? 입장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최대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정찰 총국장 출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남 공작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최대한 자극을 하고 최대한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아마 중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판단이고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쪽에 강력하게 지금 해서 심리전을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입주 기업들의 반발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반발을 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으로서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그 북한이 주장한 부분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이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네. 5개 항으로 자신들의 그 주장을 밝혔는데 말이죠. 예전에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을 때도 이렇게 비슷한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 시기가 조금 빨랐던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난번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엄포하게 될 때 이제 통전부장이 이야기 김양근이가 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군사 조치 이야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군사 통제구역으로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개성구역 자체가 이제 군사 지역이었었죠. 네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김영철 자체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게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입장에서 서부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이 군부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 예. 정치권의 소식도 한번 반응도 알아볼까요? 예, 북한이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기로 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야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을 추방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가장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단 한 명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모든 물자를 비롯한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대해서도 엄연한 우리 자산에 대한 엄포식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를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강경 일변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민주 역시 논평을 내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남북 간의 군사적 완충 지역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남북 간의 접촉과 대화를 위한 모든 통로가 차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의 동북아의 위기를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 역시 남북의 강대강 대결은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은 더 이상의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냉정한 자세로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예, 오늘 현재 개성공단에는 248명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5시 반이 이제 30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예. 네, 이강진 기자. 네, 남북출입사무소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차량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개별 차량을 타고 통과하고 있어서 개성공단 현지의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버스를 타고 우리 측 관계자가 2차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35분 전인 오후 5시 25분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추방과 관련해서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북측에서 추방과 관련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5시 50분에 2명이 추가로 입경했습니다. 북한 시각으로 5시, 우리 시각으로 5시 반에 현지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오늘 마지막 예정된 입경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북한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 용품만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왜 다른 물품을 가지고 오지 못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입경 인원은 다 나온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사람들이 추방된 귀환자들일 걸로 현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원을 정리를 해보면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철수 준비를 위해 132명이 북한을 찾았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측 관계자는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우리 측 관계자는 184명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184명과 132명을 더해서 316명이 북한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돌아오기로 예정됐던 우리 측 관계자 68명을 빼면 248명이 개성공단에서 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248명은 남아서 철수 준비를 할 예정이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지만 당장 오늘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시 50분에 2명이 추가로 입경했던 우리 측 관계자 얘기로는 자신들이 마지막 입경자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들어오는 248명 정도가 또 추가로 입경을 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강진 기자. 지금 네. 말씀대로라면은 조금 전에 5시 50분에 이제 들어온 입경자들은 이 북한에서 이제 그 추방 조치 그 사실을 이제 모르는 분들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예. 자신들은 오늘 들어오기로 했던 68명 가운데 마지막 입경자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추방 대상자인 248명의 이 귀환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들이 현재 차량이 통과하는 입구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버스를 타고 출입국 출입관리사무소 건물을 통해 들어오는 입경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입경자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남측으로 내려오는 입경은 오전 10시에 북측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뒤인 오전 10시 반에 우리 측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단위로 모두 10번 예정돼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오후 5시 반에 마지막 입경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 통제 구역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입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3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인데요. 당시에는 승용차와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내려오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라산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예. 지금 그 도라산에서 취재기자 말에 따르면 이제 248명이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고 이제 북한의 뭐 소위 추방 조치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오늘 이제 돌아올 그런 그 예정인 것 같아 보이는데 추가로 이제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국방부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권민석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어제 5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이은 오늘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 조치를 취했는데요. 국방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우리 군에 포착된 북한군의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북한 경비장 한정을 침투시켰는데요.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을 당시에 우리 측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후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 북한군의 추가 도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무인기 도발을 감행한다든지 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나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NLL이나 최전방 지역은 물론 후방 국지도발 가능성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순진 합참의장은 전군이 북한 도발에 대비해 강력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와 미일은 이미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미국을 구심점으로 한일도 대북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위협 고조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서두르고 B2 스텔스 전폭기와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 비전략 무기도 한반도에 추가 파견할 방침입니다. 네. 예, 국방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네. 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248명. 그러니까 북한이 뭐 전격적으로 추방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그 추방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지금 다 이제 돌아온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던 분들은 지금 현재 개성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248명 현장에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248명이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북한 측에서 일단은 그 강제 초방을 선포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온전히 나오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아마 붙잡고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추방을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아마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한국 국민을 근로자들, 예. 억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USB 같은 걸 잘못 만져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올 경우에 네. 스파이죄로 간주해서 억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하게 항의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공화국 반동죄로 걸거나 해가지고 해서 몇몇 사람을 묶어서 억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예. 통해 가지고 향후 대한민국과의 협상할 때 한번 유리한 고지를 갖거나 하게 하고 또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지금 안정되고 침착하게 그걸 좀 행동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근로자를 억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 248명이 오늘 안에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한 5시 30분은 이미 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도 졌고 뭐 차량들이 계속해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그건 이제 현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차량은 아마 들어가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을 만한 차량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챙겨 나오시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장비든 뭐 물품이든 하나씩 챙겨 나오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본인들이 아끼던 또 자산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걸 좀 챙기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측이 얘기를 할 때 이번에 분명히 몸만 빠져나가라. 네. 그러니까 개인 사품 외에는 뭐 다른 설비나 자재나 완제품을 들고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물건을 챙기고 싶다가도 그건 아마 제지를 당하거나 해서 못하고 몸만 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측이 얘기했던 건 2013년 상황도 정확하게 보면 억류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7명의 잔류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단지 이제 남은 그런 뭐 미수급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잔류
잔류 조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인력들에 대한 억류 조치나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북한한테 오는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얘기한 대로 일단 인원들 전원 철수는 무사히 가도록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다만 남은 그런 뭐 자산이나 설비에 대한 몰수 조치는 그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현재 그 남아있는 현대 아산의 이제 자산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한 400억 원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그 개성공단 내에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가 있고요. 네. 거기에 뭐 면세점과 또 뭐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이제 개성공단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면세점과 뭐 호텔의 매출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대아산 측이 자산 동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현대아산이 지금 개성공단 내에서 어떤 몰수되는 자산 규모만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앞서 그 2008년도 이제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북한이 취했던 그 금강산 내의 시설들, 뭐 온정강이라든가 이산가족 면에서 거기 호텔들 이런 시설들의 그 추산액은 한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일단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히 다들 돌아올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사실 뭐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생산된 물건도 있을 거고요. 뭐 원자재, 이제 부자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럴 텐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라도 좀 빼내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을 텐데 일단 그것도 좀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오이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그 생산액, 매출액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이 최대이겼죠.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네. 그 5천억 원 정도가 네네. 넘는 이제 거의 6천억 원 정도의 이제 5억 매출이 1,549만 달러. 달러니까요. 예. 그렇죠. 6천억 원 네네.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 가동을 안 했을 때 손실이 한 16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자기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그렇죠. 뭐 그런 자리일 텐데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는 이번에 개성공단 그 가동 중단 조치를 하면서 우리 인력에 조속한 기한 더하고 함께 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마침 그 관계 부처 간의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좀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입주 기업들의 이제 현장 지원반을 설치를 해서 1대1로 계속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과 그 기업들이 대출에 대한 상환을 좀 유예시키는 조치, 그다음에 뭐 긴급 경영 안전자금 등 지원에 대한 조치도 지금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경협보험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출입은행이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 이 기업들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 개 기업당 최대한 그 손실액의 90%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문제가 124개 기업 중에서 이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한 70여 개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나머지 이제 한 50개 기업 정도는 이 경협보험금의 지원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좀 피해를 완전히 보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개성공단 인력에 대한 추방 조치가 알려지게 됐는데 조평통 성명 같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전해지는 겁니까? 보통 북한의 여러 매체들이 있죠. 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통 가장 먼저 알려지고요. 네. 이후 이제 북한의 대내 방송인 조선중앙 TV나 뭐 라디오 조선 방송, 평양 방송 등을 통해서 예. 그 내용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예. 오늘도 아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먼저 성명 요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한번 다시. 김지영 기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와 2007년도 한때 현대아산 유성진 씨를 억류할 때 군사통제구역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이번에 네. 좀 긴장도를 극도로 높이려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강하고요. 앞서 이인배 박사께서 설명했듯이 통전부장이 김영철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봤을 때 충분히 저런 행위를 할 기여성.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부터 논의의 구심점이 이 해당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 측면이 뭐냐면은 입주 기업들의 반발. 당장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의 논의가 기업들의 피해액. 그럼 이제 당초 북한의 의도가 이 촉발됐던 수폭 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건 희석이 되는 부분이요. 이 행태가 2014년도
그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이런 양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벌써부터 우리 사회 일가에서 용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네. 남과 북이 자중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원인 제공자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죠.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고도의 심리전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군사 통제구라는 용어도 굉장히 부각할 것 같고 이제 내일쯤 되면 아마 이제 저기다 북한군을 배치해서 더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을 잠깐 가할 것 그 같죠. 요지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인배 이사께서 좀 한번 네. 요지 5개 앞에 성명서 에 이어서 이제 5개 항으로 북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오늘입니다. 10시부터 사실상 개성공업지구는 그럼 지금 북한 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그것도 지금 오전부터입니다. 5시에 네. 발표했지만 사실 오전 10시부터라고 이야기한 거로 봐서 예. 사실은 예. 군이 이제 소급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재 나서 이제 뭐 군 경계 병력이 조금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 왔는데요. 예. 이 조치를 하기 위한 좀 수순이었다라고도 군이 볼 먼저 수가 들어갔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까지 이제 추방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뭐 개인 물품 위에는 들고 나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좀 이 그래픽에 또 담기지 않은 두 가지, 뒤에 지금 나오고 네. 있군요. 네. 북남 사이에 이제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 이른바 뭐 통행, 통신, 통관, 3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환인 통신을 이제 폐쇄한다는 얘기고요. 이와 함께 이제 북측 근로자들도 이제 모두 철수하겠다. 오늘 북측 근로자들이 이제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이거 아마 네. 북한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의 이제 뭐 철수로 출근 봐야 금지령을 내렸던 예.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정부도 사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의 그 뭐 워낙 급작스러운 그런 조치에 그리고 과격한 그런 조치에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남아 있는 인원의 248명. 예. 248명의 안전한 귀환이 우선은 급선무가 네. 될 것 네, 같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당혹해 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예측된 미래는 사실은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결정을 하시게 됐을 때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북한의 반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했을 겁니다. 저 네. 또한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런 그 어려운 일 몇 가지 겪어봤었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벌써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처될 것인가. 네. 물론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일어났을지 내일 일어날지 그건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예상 가능한 범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좀 우리 정부가 당혹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아마 차근차근 이게 문제를 풀어낼 수순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이런 강제 추방이라는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안전하게 좀 철수하는 것이 첫 네네. 번째고요. 두 예. 번째는 심리전을 찾아가는 게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네. 그 심리전의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이 입주 기업들에 가는 반발이 가는 문제가 네. 될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통일부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지원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는 못하게 되겠죠. 네. 어차피 매를 때리면은 매를 때리는 손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아픔은 감수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오래 끌거나 되게 깊어지는 것에 대단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짚으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또 새로운 조치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서 조치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계속 풀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개성공단이 사실 북한으로서도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또 조치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돈은 네. 북측 근로자의 임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 1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 1,2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북한이 오늘 조평통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푼돈이 없다고 우리가 핵 개발 못 하겠느냐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실제 북한의 이제 대외 교역 규모, 연간 대외 교역 규모는 한 6, 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네. 북한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이 1억 달러라는 돈은 한 2%도 되지 않는 돈, 1%
20%가 조금 넘는 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70억 달러의 이제 한 90% 이상이, 한 50억 달러 이상이 북중 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북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아주 큰 돈이 아니라고 정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번 개성공단 이런 중단 조치로 인해서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북한에 투자할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죠. 신뢰도가 예. 떨어지고 그런 매력도 떨어지기 네네. 때문에 그런 자산들을 잃는다는 것이 또 큰 북한에 대한 큰 좀 아픔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제 북한에게 직접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뭐 1,200달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 이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서 네네. 뭐 이제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북한 그 집권층의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뭐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뭐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북측 입장에서는 아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네네. 뭐 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 그 우리 취재 기자들이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오전에 북측 관계 개성공단에 있던 뭐 지도 총국이라는 관계자들이 정말로 폐쇄하냐 이렇게 되물었다라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좀 내부적으로 보면요. 그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5만 4천 명이 북한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이요. 근데 북한은 별로 이 실업자에 대한 대응책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 근로자들 개개인의 별로 보면은 굉장히 그 혼돈 상태다. 당혹감 역시 이들 역시 당혹감을 가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닙니다.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보내면 될 것이다라는데 그렇게 단순 노동자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는 엄선되고 교육받은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 5만 4천여 명의 실업자가 당장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희중 기자께서 설명했지만은 160달러 내지 110달러의 북한 지도총국에 저희가 각 기업이 급여를 주면 그거를 달러로 받아서 다시 북한 돈이나 쿠폰 형태로 해서 근로자 개개인한테 보내주는 이런 네네.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저금이나 저축이나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횡의지하가 뭐 때문에 발생했냐. 북한이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도 이 구전은 하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봐서는 북한이 이 개성공단 문제는 그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그냥 설비만 놔두고 거기는 그 굉장히 그 극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네. 결국은 반대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장기간 끌고 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